네,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 네 번째 시간이고요. 공백기가 긴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요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바로 졸업하시는 분들보다는 휴학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많이 길어졌죠. 과거보다는. 또, 수료를 하시고 또 졸업 유예를 하신 다음에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공백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지 않는 그 기간이 이제 공백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요즘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제법 많이 나오는 면접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공백기가 긴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휴학기가 긴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또 졸업 후에 공백 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요? 혹은 수료 후에 졸업 때까지 공백기가 긴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류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답변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학교의 정규 과정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혼자서 시간을 관리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긴 경우에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공백기가 긴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추세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면접관의 입장에서 공백기가 길다 그러면 그 지원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학교를 또박또박 다니지 왜 이렇게 휴학 기간이 긴 걸까? 2년이나 휴학을 했네? 그동안 뭘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면접관들 보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공백기가 긴데,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거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백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 거예요. 과거에는. 예,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 공백기가 있다 없다 차원에서 있는 경우의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백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추세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기가 있다 없다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백기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면접관들 나이가 이제 조금씩 어려지곤 있지만 사실 50대 이런 분들이 면접관을 들어오면 그 50대 분들은 휴학 이런 거는 거의 안 했던 세대예요. 그냥 입학하면 남자분들은 군대 가는 거 이외에는 쪼로록 그냥 졸업하고 여자분들도 입학해서 그냥 특별히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야 휴학을 하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입학해서 쪼로로 졸업하고 이게 다였던 분들이 면접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니다가 2년씩 학교를 중단하고 뭘 한 거야 도대체? 이런 사고를 가졌다면 최근에는 면접관들도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백기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공백기 2년, 3년 있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럼 그동안 뭐 했어? 라고 공백기에 했던 일에 대해서 나쁘냐 좋으냐를 평가하는 그런 추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걸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공백기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제는. 그럼 뭐예요? 공백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좋고 나쁘게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내가 공백기가 2년, 3년 있더라도 면접관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공백기였다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3년씩 이렇게 공백기가 긴 거는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3년 동안 뭘 했다고 답을 할 겁니까? 3년 동안 답할 게 없잖아요. 자, 3년 동안 이제 안 좋은 케이스의 답변을 준비하면 3년 동안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잘. 그래서 3년이나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최악의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셨다면
반드시 붙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학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답변을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뭐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채용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또 다른 학생들은 1, 2년 휴학하면서 뭐 자기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놓을 어떤 자기 자산이 많아진 반면에 그렇게 공무원 공부를 3년 하고 무슨 뭐 회계사 공부를 3년을 하고 뭐 무슨 공부를 3년씩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그 3년이 내가 취업할 분야와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그 허송세월, 시간 낭비한 것밖에는 안 되게 그렇게 면접관들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공무원 시험 공부를 3년 동안 휴학을 하고 하셨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붙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냥 돌아오시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공백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1년 정도만 하고 돌아왔다. 그럼 뭐 또 뭐 다를 수 있겠지만 한 3년 공부하고 돌아왔다. 근데 나에게 소득이 없다. 얻은 게 없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공백기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 하더라도 공백기 자체가 긴 거는 좋지 않아요. 예. 3년, 2년이어도 뭔가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2년도 사실은 긴 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취업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지원하는 직무나 회사와 관련돼서 그 2년을 내가 뭘 했는지 면접관에게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벌써 채용이 그러니까 입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채용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백기가 긴 거는 좋지 않고요. 공백기가 길어요. 그렇다면 면접관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답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백기가 긴 경우는.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요. 네. 대부분이 무슨 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다든가 뭘 공부를 했다든가 막 이러고 잘 안 돼서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공부하다 잘 안 돼서 접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면접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우 이 사람은 회사 다니다가 좀 힘들면 다시 또 공무원 공부한다고 회사 그만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답변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길지 않은 게 좋아요. 공백기는. 네. 2년 이내였으면 좋겠습니다. 2년까지 길어도. 네. 휴학도 마찬가지예요. 휴학도 길어야 2년이지 더 이상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휴학 기간 역시 길면 좋지 않아요. 최대 2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휴학 기간 동안 했던 일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뭘 했나 이렇게 물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면접관이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면접관이 납득하지 못할 답변을 했다. 그럼 여기서 압박이 시작될 수 있어요. 아니 그 2년 동안에 겨우 그걸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면접관이. 예. 보통 그 공기업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친절합니다. 공기업은 민원이 생기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해요. 떨어뜨리더라도 엄청 친절하게 면접을 보고 내보냅니다. 그 사람을. 근데 대기업은 잘 안 그래요. 막 몰아붙이듯이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져요. 압박 면접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쉬 안 끝난다. 그러면 그날 면접은 포기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또. 네. 뭐 그 사람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나는 좋게 계속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압박 면접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면접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긴데 별로 답변할 게 없어요.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졸업을 이제 하고 공백기가 긴 사람도 있고, 수료를 하고 공백기가 긴 사람도 있고, 비슷하죠? 예. 근데 졸업 후 공백기간 동안 뭘 했습니까? 수료하고 공백기간 동안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졸업하고 한 2년 허송세월 보내거나, 허송세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면접관 입장에서 허송세월인 거지, 나는 허송세월 아니잖아요. 그쵸? 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졸업하고 여러 곳에 지원하면서 입사 지원서 계속 쓰면서 제가 그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최악의 답변이에요.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취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지원서 써서 지원했는데도 안 된 사람을 우리가 왜 뽑아야 되냐고요. 우리 회사가 호구입니까? 그렇게 면접관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딱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최악의 답변이에요. 예. 그럼 최상의 답변은 뭐냐? 그 2년 동안 뭐 어떤 교육원에서 뭘 공부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부족한 자격증도 따고 영어 점수도 높이고 요렇게 회사 와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경험이나 준비를 했다고 답변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심하게 까지 않아요. 면접관이. 예. 그깟 그게 답변이에요. 지원서 계속 쓰고 취업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뭐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직무 관련 무슨 교육을 제가 6개월 동안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서 그 자격증을 땄고 그쵸? 영어 점수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고 뭐 그러면서 제가 직무 관련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쌓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요렇게 답변하면 그래도 면접관이 아주 싫어하진 않아요. 예. 이것도 공백기가 길면 안 되겠죠. 신문 기사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남자분들은 한 30살 정도 되면 대기업 입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신입으로. 예. 여자분들도 뭐 27, 8 되면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해요. 신문 기사에 냈던 내용이에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팀들에게 물어보고 설문조사에서 낸 기사인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이가 된 사람이 뭐 한 명도 들어간 사람이 없냐? 그렇진 않죠.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웬만해서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백기가 길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27살 전에 회사에 들어가고 남성분들이 30살 전에 30살도 사실 많아요. 9살, 8살 전에 입사를 하려면 공백기가 길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길어야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뽑는다라는 게 기사로 났던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로 났던 내용. 기사는 그 인사팀 설문조사에서 낸 거죠. 네. 공백기에 대한 질문은요, 압박도 심하게 들어오고요, 당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면접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년을 휴학했건 2년을 휴학했건 뭐 3년을 했건 공백기가 1, 2, 3년 이렇게 된다. 1년이어도 그럼 무조건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 답변이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납득할 만한 수긍할 만한 그런 답변이어야 합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면접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1, 2년 휴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대체적으로 다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면접관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압박을 심하게 했어요.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면접관 안 갑니까? 저도 면접관 가죠. 예. 면접 질문을 했는데 지원자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거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답변 혹은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면접관이 자세 돌변해서 압박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압박 질문을 받고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다? 본인 잘못이에요. 왜요? 답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면접관을 설득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당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리스트업 잘 작성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면접관이 수긍할 만한 납득할 만한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압박 면접은 당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압박 면접은 신입사원을 위한 면접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 면접 이론에서 압박 면접은 그 오랜 동안의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쓰던 면접 방식이 압박 면접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신입사원들이 워낙 그 면접 준비를 잘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압박 질문들이 많이 면접 장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 질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답변을 잘못했구나. 면접관을 설득시키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면접관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나한테 압박 질문을 했다. 절대 원인을 본인한테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본인이 철저히 준비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